안녕하세요. 모든 학생에게 최고의 학교를 찾아주는 스쿨 플래닝 에듀케이션의 사라 원장입니다. 저번에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영상 이후로 어머님들께서 또는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뜨거운 그 질문과 반응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댓글을 보다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미국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지원 대학의 캐릭터를 잘 알고 그 학교에 맞게 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한 파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오늘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제목이 나의 캐릭터를 지원대학의 캐릭터에 맞춰라 이었다가 제가 오늘 영상 찍기 직전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목은 나의 캐릭터 중에 지원대학의 캐릭터를 찾아보고 극대화하기. 왜냐하면 지원대학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지원대학마다 A, B, C로 막 다 바뀌진 않잖아요. 바뀌진 않으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나라는 사람이 또 지원자가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그 면들 중에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어떤 캐릭터나 퀄리티를 잘 찾아내서 내가 해당되는 캐릭터가 있다면 거기서 그걸 보고 극대화해서 원서를 쓰면 또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면은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은 영상 내용이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지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에 되도록이면 노트 필기 할 거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 Class of 2027, 그 다음에 Class of 2026 여기 결과를 비교하고 있는데 Class of 2027은 한마디로 작년에 대학교를 응시하고 지금 이제 결과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의 결과이고 2026년은 그해 연도 전에 2021년에 이미 대학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다니고 있겠죠? 그 친구들의 결과인데 미국 대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가 수시가 있고 11월 1일에 마감되는 이제 우리가 early decisio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regular decision이라고 해서 이제 1월 1일 또 늦은 대학들은 뭐 1월 15일 이렇게 마감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 결과들이 보통 다 뭐 3, 4월 이렇게 되면 최종 결과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결과를 나오고 나면은 어느 학교를 갈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학들이 많은 통계를 내기 시작해요. 그 대학들 중에 예를 들면 뭐 코넬 대학이나 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통계를 늦게 릴리즈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대학들에서는 올해에는 좀 사람들이 이 통계를 보고 너무 많은 해석들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해서 늦추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 수치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 학교가 어떠한 전략으로 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릴 건데 정말 꿀팁이에요. 한번 보시면 지금 Class of 2026 차트에서 제일 오른쪽에 Overall Rate라고 나와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수시 11월 마감이었던 결과와 그 다음에 Regular Decision 정시 마감의 결과를 통틀어서 나온 이제 입학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2027년의 Rate는 그러니까 Early Decision 수시의 결과만 서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한번 쭉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를 들면 브라운 대학 그죠? 2026년 오버롤 레이트 몇 퍼센트? 5%죠. 근데 early decision은 1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좀 넘죠. 거의 이제 3배는 못 미치지만 가까이 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애정하시는 하버드 보면은 자 3%이고 하버드조차도 그래도 2배가 넘어요. 레이트는 8%. 에서 또 많이 뽑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WSU, WUSTL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 아니라
워싱턴 유니버시티 in 세인트 루이스를 보면은 오버롤 레이트는 11%인데 early decision 1에서 35%,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고, 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early decision 2가 있는 거로도 유명한데 early decision 2는 수시를 내는데 첫 번째 라운드가 있고 두 번째 라운드가 있는데 early decision 1이 더 훨씬 높은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MIT를 한번 보실까요? MIT는 2026년에 레귤러 디시전까지 다 정시까지 포함했을 때 4%인데 2027년에 6%를 보면 거의 막 2배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또 아이비리그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보여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학생을 소신 있게 뽑는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학생이 딱 정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 탑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준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조지타운을 한번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오버롤 레이트가 2026년에도 12%, 그 다음에 조지타운에 2027년에 수시로 뽑은 것도 12%.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 이건 뭐냐면 조지타운을 사실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 굉장히 또 많이 안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런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보통 조지타운을 학생들이 탑 아이비리그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약간 리치와 타겟 사이에 약간 타겟 하기에는 좀 높고 완전 리치로 하기에는 또 아니고 그 사이를 생각하는 대학인데, 이 대학이 보면은 얼리에 막 넣는다고 해서 탑 아이비리그를 넣은 학생들이 넣는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막 뽑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가 허수 지원에 대해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학생이 아마 높은 학교에 막 지원을 하고 우리 학교에는 그냥 약간 안정적으로 넣어봤을 거야. 이런 것들을 이 학교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기가 막히게 그걸 구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비리그나 이렇게 준 아이비리그나 어느 정도의 좋은 대학들은 우리가 yield rate라고 하죠. yield rate라는 거는 응시를 하고 합격을 하고 나서 몇 퍼센트의 학생이 그 학교에 등록을 하느냐. 근데 그 등록률이 높을수록 어떨까요? 좋은 학교겠죠. 그러니까 합격하면 바로 가면 이 학교는 좋은 학교인 거예요. 그러면 소신 지원을 학생들이 한 거니까. 근데 원서를 많이 했는데 yield rate가 낮다. 그럼 사실은 그렇게 아주 좋은 학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지타운은 어떻게 보면 이 학교의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준 아이비리그지만 되게 콧대가 높아. 우리는 허수 지원을 명백하게 가려내고 정말 우리 학교에 올 학생들만 뽑을 거야 라고 이제 본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지타운을 정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조지타운의 캐릭터에 정말 잘 맞춰서 원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격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자, 세 번째는 버지니아 한번 볼까요? 오늘 진짜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버지니아 보시면 University of Virginia, 여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고 미국 정치인들이나 되게 유명한 사람들은 또 학교가 주립대학이지만 되게 리버럴 아트 칼리지 성향이 되게 강한 대학인데요. 보면은 이 학교는 되게 신기하게 early decision도 있고 early action도 있어요. 그럼 early decision은 뭐냐면 내가 그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붙으면 가야 돼요. 나중에 원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binding contract라는 걸 이 학교에 꼭 갈 거다라고 서명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신기하게 또 early action이 같이 있어요. early action은 뭐냐면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꼭 안 가도 돼요. 붙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퍼센트를 비교해 보면은 early decision 25%, early action은 16%예요. early decision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학교 중에 early decision과 early action이 같이 전형이 있는 학교에서는 사실 early action보다는 decision이 훨씬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매일 저희는 연구를 하면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런 것들이 또 뭐 이거 얘기만 하자면 사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되는데 모든 미국 교육의 정책이나 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학은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고 대학마다 어떤 정책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포인트는 이거죠. 딱 포인트 뭐겠어요? 우리 학교에 정말 지원하고 싶은지가 극명하게 원서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거기서 그냥 막 나열식으로 저는 SAT도 고득점이고 AP도 많고 막 이렇게 얘기를 천편일률적으로 쓰면 그걸 이 사람들은 뭐 몇백 년 이상 연구를 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짚어내는 거예요. 아, 얘는 허수 지원이야. 우리 학교에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학교만 바라보고 너무나 핀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지원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내 원서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허접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과를 두 개의 학교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실제 저희가 했던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2년 전에 자, University of Chicago하고 하버드하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경제학과인데 University of Chicago는 뭐라고 돼 있어요? Economics for a wide range of career path. 그러니까 경제학이 다양한 커리어의 어떤 그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빨간 줄로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분 보시면 Graduate level work in applied economics and economic policy as well as PhD training for economic research careers. 그래서 PhD라는 연구도 할 수 있고 행정학으로도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종착점은 뭐냐? 커리어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이면서도 시카고 대학은 학문적인 건 좋은데 학문적인 걸 실행할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본다라는 걸 저희가 여기서 도출할 수 있어요. 자, 하버드 한번 볼까요? Our members, faculty and students work on climate change and game theory. game theory 들어보셨죠? Racial inequities and econometric methods. 자, 여기까지만 봐도요. 어떠한 원칙을 여러 경제학을 하면서 하버드 대학은 여기에서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이제 빅픽처 여기서 그냥 여기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커리어를 가고 이런 거보단 그걸 뛰어넘어서 여기에서 공통되는 이론들이 뭐고 그 이론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냐 이렇게까지 되는 레벨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버드를 할 때 시카고 대학처럼 막 구체적으로 이런 걸 행정학적으로 접근하고 막 이런 것만 써서는 나쁘진 않지만 뭔가 2% 부족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 다음, 자, 듀크 보시겠어요? 듀크도 사실 경제학으로 굉장히 이제 인기 많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듀크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We believe that our undergraduates should first and foremost view their education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their thinking in as broad a range of fields as possible and beyond their immediate career interest. 그러니까 당장 직업만 보지 말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보고 거기에 사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보겠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앞에 어느 학교랑 비슷해요? 시카고랑 비슷해요? 하버드랑 비슷해요? 하버드랑 비슷하죠. 여기서 시카고랑 비슷하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영상 앞으로 가서 좀 더 다시 들어보세요. 자, 라이스 유니버시티 정말 남부의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라이스 유니버시티 한번 보면 이쪽도 저희가 예전에 세 번째 영상인가 그 텍사스 A&M에서 그 텍사스 쪽이 굉장히 컨설팅이나 경영 쪽으로 굉장히 잡 오퍼튜니티도 많다는 거 얘기 드렸는데 보시면 라이스 유니버시티는 뭐냐 Our graduates choose careers in a wide range of fields. 뭐가 생각나요? 시카고 대학 생각나시죠? 시카고 대학도 a wide range of career path라고 했어요. Including management consulting, investment banking, and other areas of finance, economic consulting and research, the energy sector, other private industries, the government, and the non-profit sector. 여기도 되게 나중에는 구체적인 걸 명시했어요. Banking, finance, sectors,
그 다음에 뭐 government, non-profit sector.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매치를 한다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어느 대학과 비슷해요? 그쵸? 시카고 대학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원서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어떻게 해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사실 더 좋은 거는 이러한 대학이 정말 정말 내가 꿈의 대학이 있다. 나는 라이스 대학이 너무 좋다. 난 텍사스에 내가 친척도 있고 그래서 나 거기서 뭔가 이렇게 커리어도 쌓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빨리 연구를 해서 아니면 빨리 정한다면은 그게 되도록이면 저학년이면 좋겠죠. 저학년이면 정했으면 이 색깔에 맞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실제 2년 전에 스쿨 플래닛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 자, 이 학생은 한국의 이제 국제학교 했던 학생인데 굉장히 좋았어요. 오버롤 스펙 되게 좋았고요. GPA 거의 만점, SAT 만점, AP 8과목, 뭐 AP도 되게 이제 난이도 있는 과목들, 뭐 Calculus, BC, Stat, 뭐 US History 막 이런 과목들 점수 되게 잘 받았고요. 챌린지나 학교에서 하는 활동, 논문 이런 대회들에 굉장히 이렇게 그런 학생 있죠. 왜 이렇게 대회에 되게 강한 학생들. 그래서 가면 수상도 잘하고 그래서 또 본인이 굉장히 또 똑똑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약간 개성은 부족했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어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그리고 이 학생이 AP 8개 나오려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GPA에다가. 그래서 많이 해서 이 학생은 여기 보시면 뭐 National Economic Challenge, Modeling the Future Challenge, ISSCY 논문 대회, California Research Institute Summer Research Program 여기 가서 교수님들이랑 하는 프로그램 하고 또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서 논문 집필하고 학교에는 매스티 하고가 굉장히 좀 아카데믹하게 해서 그래도 이제 그거를 확장한 것들을 최대한 학교 클럽에서 확장을 했는데 안타깝게 시카고가 되지 않았어요. 시카고가 되지 않았고 이 학생은 이제 추후에 시카고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유펜으로 이제 진학을 했었고요. 시카고가 좀 드림 대학이긴 했는데 이렇게 간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시카고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죠? 제가 학문적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실행하는 능력, 내가 커뮤니티에 보여주는 능력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시카고를 붙기에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학생은 같은 해에 이제 시카고를 붙었는데 이 학생도 이제 시카고를 되게 가고 싶었던 학생이었고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 시카고로 떨어졌던 학생이 했던 대회들도 몇 개는 나가긴 했어요. 나가긴 했는데 그 대회들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시카고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지웠어요. 넣지 않았어요. 레주메 넣지 않았고 그리고 이 학생 자세히 보시면 외부적인 스펙은 아까 학생보다는 오히려 물론 이 학생도 되게 훌륭하죠. SAT 1540, GPA 3.8 그렇지만 아까 학생 같은 경우 AP 8개였고 이 학생은 5개고 SAT도 점수가 더 낮고 GPA도 더 낮은데 시카고가 붙었어요. 근데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대회나 이런 쪽보다는 학생 성향이 남들과 같이 하는 팀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창의성이 많아서 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즐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탈북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너가 이렇게 뭐 외국어도 잘하고 이런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뭐 탈북자 구출 뭐 목사님이 하는 것들 좀 도와서 펀드를 설립하고 전문 잡지를 발간해서 좀 알리고 싶고 막 이런 것들로 처음에는 이제 재미있게 시작을 해서 이게 점점점 커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도 알리고 좀 자그맣게 펀딩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여러 소소한 플랫폼에 이제 펀딩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방학 동안에는 좀 아카데믹한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뭐 문화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
물론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이제 그 논문을 국내에도 하고 해외에도 이제 발표를 고등학생이 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 그런 것들을 계기로 코리안 컬처 클럽, 인베스트먼트 클럽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었고, 소셜 엔터프레너십 클럽은 왜 했냐면 의도적으로 아까 시카고 대학이 되게 이상적인 건 좋지만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를 좋아하니까 탈북자 이런 거 했지만 탈북자 이래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뭐랄까 액션 플랜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나는 실행력이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펀드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조그만 어떤 기부 금액도 보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넣어서 이 학생은 시카고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케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원대학의 어떤 특징을 알고 내가 공략을 하는 거랑 하지 않는 거랑 이렇게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앞에 학생도 유펜 갔으니까 좋은 대학 갔지만 그 학생도 사실 시카고에 대한 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죠. 이렇게 여러분 지원 대학의 내 캐릭터에서 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원 대학의 캐릭터에 나의 여러 가지 다양성 중에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테마가 있는 주제로 개발을 해야만 붙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열식보다는 한번 다이어그램이나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종이에. 그리고 이런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최대한 쉽게 저희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는 맨날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왜 성공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눈에는 이런 숫자만 보면 딱딱 들어옵니다. 이 대학 이렇게 뽑았구나. 어떤 성향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잘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요즘 사실 국제학교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특히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많이 외국에 가시기도 하고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어떤 인터뷰에 관한 팁을 전달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